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 술,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아, 막걸리요? 저도 참 좋아하는 술인데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냥 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막걸리가 건강에, 특히 노화 방지나 여러 건강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요?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니 좀 의외인데요? 그쵸. 저도 처음에 좀 놀랐는데 이게 근거가 있더라고요. 특히 83세 의사분의 개인적인 경험담과 또 환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서 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의 힘, 뭐 이런 거죠. 83세 의사분이요? 와, 그 연세에도 직접 경험하시고 추천하시는 거라면 뭔가 있긴 있겠네요. 전통 발효주로서 막걸리가 우리랑 오래 함께 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 덕분에 건강 음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자료에서도 장 건강, 면역력 증진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꽤 강조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주의할 점이나 좀 더 깊이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음식이나 음료가 그렇듯이 장점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특히 술이니까 더 그렇겠죠. 오늘 그 주장의 핵심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주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역시 그 생막걸리 속 유산균 함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수치가 정말 놀랍던데요. 네. 생막걸리 한 잔, 그러니까 약 200ml 정도 되는 양에요. 무려 700억 마리 이상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700억이요? 와, 보통 우리가 먹는 유산균 영양제나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정말 많은 양인데요? 그렇죠. 저도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엄청 다른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다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장에 존재하잖아요? 아, 그렇죠.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장내 유익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면 장 환경이 개선되고 이게 면역체계 활성화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700억 마리라는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인 건 맞아요. 그 정도면 정말 강력한데요.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모든 막걸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마트 같은 데서 쉽게 사는 막걸리 중에는 살균 막걸리가 많다고요. 네, 그렇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대부분 죽게 됩니다. 아, 그럼 유산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살균 막걸리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가 첨가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 효과는 오직 생막걸리, 그것도 제대로 된 생막걸리에만 해당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막걸리를 잘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진짜 생막걸리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건 꼭 알아둬야겠다 싶었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보통 7일에서 길어야 한 14일 정도로 아주 짧아요. 아, 유통기한이 짧은 게 오히려 좋은 거군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유통기한이 몇 달씩 된다면 그건 살균 막걸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유통기한 확인. 이게 첫 번째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분표를 아주 꼼꼼히 보셔야 해요. 기본적으로 좋은 생 막걸리는 쌀, 누룩, 물, 이게 주원료거든요. 네. 여기에 다른 첨가물, 특히 아스파탐이나 수크렐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미료가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건강 효과를 기대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인공감미료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 쌀, 누룩, 물, 심플한 게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 일자인데요. 이왕이면 가장 최근에 만든 걸 고르는 게 좋다고 해요. 자료에서는 한 3일 이내 생산된 것이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고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3일 이네요. 정말 신선해야 하는군요. 마트에서 살 때 날짜를 잘 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건데요. 좋은 색 막걸리는 약간 누런빛을 띠는 탁한 색이고요. 뚜껑을 살짝 열었을 때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자연스러운 발효향이 나야 합니다. 너무 인공적인 단내가 나거나 역한 냄새가 나면 좀 의심해봐야겠죠. 아하, 유통기한 짧고 성분표 심플하고 제조일자 최근이고 색깔이랑 냄새도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준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생막걸리를 고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롭게 좋은 생막걸리를 골랐다고 쳐요. 그럼 이걸 마시는 방법도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컵에 따라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냥 마시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자료에서 이것도 중요하게 언급하는데요. 바로 병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하얀 침전물, 우리가 흔히 찌꺼미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네네, 막걸리 따르다 보면 밑에 하얗게 가라앉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찌꺼미에 사실은 유산균뿐만 아니라 효소, 아미노산, 식이섬유 같은 핵심 영양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정말요? 저는 그거 그냥 뭔가 텁텁할까 봐 잘 안 섞어 마셨는데. 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보물창고인데. 자료에서는 마시기 전에 병을 위아래로 한 10번 이상 충분히 흔들어서 그 찌꺼미까지 내용물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한 다음에 마셔야 생막걸리의 영양과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와, 10번 이상이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어야 하네요. 그냥 맑은 윗부분만 마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였군요. 그렇죠. 핵심 영양소를 그냥 버리는 셈이죠. 꼭 잘 흔들어서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막걸리 마시기 전에 열심히 흔들어야겠네요. 그럼 언제 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기준이 있겠죠. 아무리 좋아도 술인데 많이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당연히 그렇죠. 자료에서도 적정량을 강조하는데요. 가장 좋은 음용 시간은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바로 마시는 거라고 해요. 저녁 식사 때 반주로. 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양은 하루에 딱 한 잔, 약 200ml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딱 한 잔. 200ml이면 종이컵 한 잔 정도 되겠네요.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군요. 네, 매일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알코올 도수가 낮다고는 해도 엄연히 술이니까요. 그렇군요. 매일 저녁 딱 한 잔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뭐 더 건강하게 마시는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 네. 자료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걸리에 꿀을 약간 타서 마시면 위 보호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거나. 오, 꿀이요? 네. 또 잘게 썬 사과를 넣으면 사과의 펙틴 성분 덕분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계피가루를 조금 넣으면 혈당 조절이나 항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을 약간 넣으면 면역력 증진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와,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꿀, 사과, 계피, 생강, 취향에 맞게 조금씩 섞어 마시면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런 천연 재료를 조금 섞는 건 괜찮지만 설탕이나 다른 인공 감미료를 추가로 넣는 것은 절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생막걸리 자체에 당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설탕까지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건강 생각해서 마시는 건데 불필요한 당분이나 첨가물을 더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생막걸리 골라서 잘 흔들어서 저녁에 딱 한 잔, 필요하면 천연 재료 약간 추가.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없잖아요. 특히 이건 술이니까요.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 특히 특정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해야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죠? 듣는 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막걸리 자체에도 혈당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작용하면 자칫 저혈당 쇼크가 올 위험이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하죠.
와, 저혈당 쇼크요?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져서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당뇨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또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과 수면제 모두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같이 먹으면 호흡 억제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호흡 억제요? 그것도 정말 위험한데요. 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 중일 때도 막걸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균, 그러니까 막걸리의 그 좋은 유산균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약효에도 영향을 주고 막걸리 효과도 떨어뜨리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인데요. 알코올이 와파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강화시켜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요. 와, 정말 생각보다 상호작용이 있는 약들이 많네요. 당뇨약, 혈압약, 수면제, 항생제, 항응고제까지. 네. 이건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어떤 종류든 간에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약물 외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는 분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중요한 장기잖아요. 간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다면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네, 간 질환은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리고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장 질환도요? 정말 해당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것이 만약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막걸리를 마시고 싶을 때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라는 겁니다. 네, 그게 최우선이군요. 그리고 설령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정말 소량, 예를 들어 한두 모금 정도로 시작해서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막걸리가 유산균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잠재적인 이점보다는 안전이 항상 우선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올바르게 잘 고른 생막걸리를 적절한 방법, 그러니까 잘 흔들어서 저녁에 딱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풍부한 유산균 섭취를 통해 장 건강, 면역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능성이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살균 막걸리가 아닌 생막걸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아무리 좋아도 적정량을 지켜야 하며 특히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다림과 생활 습관입니다. 기다림과 생활 습관이요? 네, 이런 건강 효과라는 게 하루 이틀 마신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마시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아, 하긴 그렇죠.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막걸리 한 잔의 모든 건강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요.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 말씀도 정말 중요하네요. 막걸리가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우선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생막걸리의 건강 효능과 유의점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현재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복용 중인 약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또 어떤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생막걸리 섭취법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주의사항들도 확실히 존재하니까요. 그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막걸리에 대한 흥미롭고 또 중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